자, 그러면 5월 달 기출문제 A형 풀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시험이 시작되면 엑셀 2021 버전 실행해 주시고 F12 다른 이름으로 저장 F12 누르셔서 시험 보실 때는 문서 ITQ 폴더에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날짜로 수험 번호 대신하겠습니다. 빼기 이름. 자, 이런 규칙으로 작성해 주셔야죠. 자, 숫자 8자리 수험 번호 빼기 네임. 자, 시험 보실 때 수험표는 시험 보기 열흘 전에 KPC 자격 사이트 여러분들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수험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쇄도 하실 수 있고 수험 번호도 기재가 돼 있으니까 그 수험 번호가 나오면 집에서 연습할 때는 본인 직접 개인 수험 번호로 입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화면 상단에 이와 같이 파일명이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우리 입력 전에 입력까지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A열. 자, 문제 보시면 시험 유의사항에 모든 시트의 A열은 너비를 1로 해라 라고 돼 있어요. A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 너비 누르시고 1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체 이 셀의 글자 속성을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A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이렇게 A열과 일행에 있는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셀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꼴 바꾸셔야 되죠? ITQ 엑셀에서는 글꼴이 굴림입니다. 맑은 곳이 아니라 굴림으로 지정해 주시고 아마 글씨 크기는 기본값이 11로 되어 있을 거예요. 시험 볼 때는 글씨 크기가 11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요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저는 글씨를 크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를 11로 네,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가운데 맞춤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굴림의 11에 가운데 맞춤 네, 지정 모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트를 2개 더 복사하셔야 되죠? 자, 아래쪽에 있는 시트를 클릭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자, 클릭 드래그 한번 또다시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시트 이름을 클릭 드래그 자, 이렇게 해서 시트 2개 더 추가로 생성이 됐고요. 이름은 뒤에서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한글로 제3작업 띄어쓰기 없습니다. 자, 가운데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그리고 첫 번째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이렇게 시트 3개만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4작업은 차트 할 때 새로운 시트 저희가 제4작업이라고 이름을 직접 부여하고 생성할 거니까 마지막 4작업은 미리 만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제1작업으로 들어왔고요. 자, 우리가 데이터 입력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B4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범위 바로 J14까지를 마우스로 범위 설정해서 테두리를 미리 지정합니다. 자, 홈탭 글꼴 그룹에 가서 테두리를 미리 모든 테두리로 이렇게 지정해 주셔야 제가 밀려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행 높이를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행 높이는 이따가 도형과 결제란이 들어와야 하고 또 사행 같은 경우는 제목이기 때문에 하나의 셀에 2줄 이상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행 높이를 미리 조절하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인 수치를 알려드렸지만 입력 안 하실 거면 이렇게 1부터 3행을 한 번에 드래그해서 3행 아래쪽에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적당히 이렇게 늘리셔도 돼요. 자, 사행도 적당히 2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5부터 14도 동일하게 행높이를 지정할 거니까 마우스로 한 번에 드래그해서 14행 아래쪽에서 이렇게 살짝 행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범위 설정한 이 행들을 전체 다 동일하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높이 적당히 조절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완성된 1작업 보시면 병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죠? 바로 B14부터 D14입니다. 자, 마우스로 자, 셀 3개를 드래그해서 홈 탭 요 가운데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줍니다. 자, 하나 더 있죠? B13부터 D13 역시 병합. 그리고 F13, 14도 병합. 자, 끝으로 G13부터 I13. 역시 3개 셀을 드래그해서 병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병합이 끝나고 나면 제가 요 F열에 요 병합했던 셀에다가 대각선 테두리를 설정하죠. 자, 마우스로 F13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또는 컨트롤 숫자 1번 누르셔도 된다고 했죠. 자,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테두리라는 탭이 있습니다. 테두리 탭에 가서 X자 대각선. 자, 왼쪽 한번 클릭하시고 오른쪽 한번 클릭해서 출력 형태랑 동일한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목과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상을 미리 지정을 했었죠. 바로 B사부터 J사는 제목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채우기를 주황으로 미리 지정할 겁니다. 자, 홈 탭 글꼴 그룹에 채우기 페인트 통 눌러주시고 표준 색의 세 번째 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표준 색의 세 번째 주황 선택하시고 자, 또 있죠? G14와 I14 역시 같은 컬러 주황으로 채우기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는 입력 전에 숫자가 들어오는 자, 지금 5월달 기출문제 A형에서는 F5부터 A72까지는 숫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트크 한글에서도 그러했듯이 숫자 데이터는 우측 정렬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천 단위 구분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홈 탭 표시 형식 그룹에 가셔서 요거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 시험에 100분율이 나왔다 그러면 퍼센트 퍼센트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왔다 그러면 자릿수 늘림. 요렇게 모두 표시 형식에서 지정하실 수 있어요. 또 날짜를 입력했는데 날짜가 올바르게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표시 형식 그룹에 여기 요 콤보 상단 누르셔가지고 간단한 날짜로 지정하시면 날짜가 일련 번호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날짜 형식으로 화면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모두 말씀드렸어요. 쉼표, 백분율, 소수점에서 자릿수 늘림, 줄임 또는 날짜에서 간단한 날짜. 네, 이런 것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쉼표 스타일만 지정했어요. 자, 그리고 입력 전에 열 너비를 좀 넓혀야 되는 애들 있죠? 자, 이때도 하나씩 하나씩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열들은 한 번에 열 머리글을 드래그해서 한 번에 이렇게 열 너비를 조정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입력하실 때는 화면 비율을 조금 확대해 놓고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코드는 대부분 ITK 엑셀에서는 영문 대문자가 들어옵니다. 영문 대문자로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자, 하나의 셀에 두 줄 이상 입력하실 때는 Alt 엔터입니다. 다 쓰셨나요?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나면 그 문제 조건에 있는 부분 다 완성해 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은 모든 데이터의 글꼴 서식이 굴림의 11포인트, 그리고 정렬은 숫자와 회계는 오른쪽 정렬, 그 외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물론 출력 형태를 보시고 예외적인 정렬 형태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끝나면 두 번째, 바로 제목이죠. 자, 문제를 보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은 배치 도형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메뉴, 삽입으로 들어가시고, 삽입에서 도형, 그리고 기본 도형에서 칠각형 아래쪽에 있는 배치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실 때는 A열로 넘어가지 않도록 A와 B 사이, 바로 이 눈금선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되고, 오른쪽은 출력 형태를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되겠죠? G열, 여기까지. 네, 적당히 드래그 해주시고, 문제에서 도형의 색상 채우기 노랑 하라고 했습니다. 자, 도형을 그리자마자 윗부분을 보시면 쉐이프 형식 또는 도형 서식이 있죠. 자, 거기에 도형 채우기 눌러주시고
표준의 네 번째 있는 노랑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윤곽선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도형 효과로 바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그림자 있죠? 자, 우리 교재에서도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이 많이 나왔는데 5월달 기출문제에서도 네, 그림자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오프셋 오른쪽 이름을 정확하게 보고 찾아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에 대한 서식이 끝나고 나면 홈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글자 속성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불림으로 바꿔주시고 글씨 크기는 24포인트 그리고 검정의 굵게라고 했네요. 글자색을 열어서 검정색, 검정 텍스트 1 찍어주시고 굵게 지정하겠습니다. 자, 문제에는 이렇게 글자 속성만 지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입력할 때 도형의 중앙에 입력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맞춤 그룹에서 가로를 기준으로 가운데, 세로를 기준으로도 가운데 이렇게 둘 다 가운데를 눌러 놓으셔야 정가운데에 입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제목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현황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입니다. 문제에서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여 넣기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결제란을 작성하실 때는 제가 J14가 우리가 사용하는 마지막 데이터 셀인데요. 요 J14를 기준으로 대각선 방향 해서 K15부터 N16 바로 여기에다가 결제란 만들기를 했죠. 자, 두 줄의 네 칸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입력 전에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 입력할 때랑 똑같이 모든 테두리를 미리 지정하시는 게 좋았어요. 그죠? 네. 모든 테두리를 하시고 그다음 K열에는 확인이라고 약간 너비가 작죠. 그래서 K열은 기존에 있는 이 너비보다 무조건 반 정도 줄여주시면 돼요. 따로 수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K열을 절반 정도 줄여주시고 그 다음 서명이 들어가야 하니까 16행은 16행 아래쪽에 바로 여기죠. 16행 아래쪽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클릭 드래그 행 높이를 2배만큼 넓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6행과 K열 너비와 행 높이를 조절했고요. 자, 입력 전에 이 두 개는 병합을 해주셔야 되겠죠? K15, 16은 이렇게 맞춤 그룹에 오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입력하실 때 여러분들이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아까 우리 하나의 셀에 두 줄 이상 입력할 때 한 글자 쓰고 Alt, Enter 치셨잖아요. 그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자, 한 글자 쓰시고 Alt, Enter 그리고 남은 한 글자 입력해 주시고 탭키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탭키 누르셔서 나머지 결제란 내용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복사하셔야 되는데 그냥 복사가 아니고 그림 복사라고 했어요. 자, 복사하고 싶은 영역 결제란을 모두 드래그 하시고 네, 메뉴 홈으로 갑니다. 홈에 보시면 복사라는 메뉴 있고요. 복사를 열면 두 번째 줄에 그림으로 복사가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복사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메시지가 뜨죠.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고 어디에 붙일 건지 대부분은 다 H1 셀이죠. 제 H1 셀에 클릭해서 Ctrl V 그러면 결제란이 그림 형태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친구는 그림이니까요.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J열이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J열 옆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왼손으로 Alt, 네, Alt를 눌러서요. 눈금선에 딱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의 두께는 여러 화면상으로만 어디는 두껍고 어디는 얇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네, 실제로 저희는 선 굵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표시되는 굵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쇄를 하면 동일하게 실선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문제 단 원본은 삭제라 그랬어요. 오타 없이 결제란이 모두 들어왔다면 K10부터 N10까지 여기 열 머리글을 클릭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열만 지워도 되고요. 아니면 행을 또 지우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16행 역시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삭제. 삭제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네,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제란까지 작업이 끝났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색상인데 저희가 아까 입력 전에 이 미리 주황으로 모두 지정해놨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유효성 검사라고 되어 있네요. 자, H14셀에다가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 도서관명, 바로 CO부터 C12의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라고 있어요. 자, H14셀을 선택하시고 메뉴 데이터로 갑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오른쪽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고요. 자, 우리는 버튼을 누르라고 했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위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고 제한 대상을 도서관명만 입력하는 거죠. 예, 도서관에 있는 것만 선택할 수 있도록 목록으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제한 대상 목록으로 지정해 주시고 그다음 밑에 원본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도 나와 있고 문제를 보지 않아도 여기 앞에 도서관명이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도서관명이 갖고 있는 CO부터 C12 요 데이터를 범위 잡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옆에 이렇게 필터 단추가 나오면요. 클릭을 해서 첫 번째 도서관 이름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여기에 있는 입력값만 여기에 넣어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값을 제한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셀 서식 문제입니다. H5부터 H12 바로 이용자 수죠. 자,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고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다가 명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 1번입니다. 표시하세요 했으니까 표시 형식 탭에 갈 거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없어요. 이럴 때는 사용자가 직접 만들죠. 바로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자, ITQ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쉼표가 있거나 없거나 바로 이 두 번째와 네 번째 유형인데 지금은 세 자리마다 쉼표가 있어요. 그래서 세 자리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바로 이 네 번째 거 선택하시고 끝에 클릭해서 텍스트 명자를 이렇게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엑셀에서는 텍스트는 반드시 양쪽에 큰 따옴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따옴표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 친구가 정렬이 깨지죠. 가운데로 옵니다. 이럴 때는 다시 홈 탭에 가셔서 맞춤 그룹에서 오른쪽 맞춤. 네,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방금 지정했던 이 부분 HO부터 H12에다가 이름 정의하라고 돼 있네요. 자, 우리는 함수 6개 중에 한 문제가 반드시 이 이름 정의가 들어간 이 범위를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름 정의는 이곳 이름 상자에 해주시면 되죠. 범위를 잡고 이름 상자로 오셔서 한글로 이용자라고 쓰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범위는 이용자라는 범위 이름으로 새롭게 설정이 된 거죠. 자, 근데 이름 상자에서 오타가 발생했거나 원하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지 않는다면 수식의 이름 관리자 가서 언제든지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조건에 있는 그 동그라미 7개 모두 작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함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2작업, 3작업, 4작업을 모두 끝내놓고 다시 와서 여기서 함수를 하시거나 그 순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맞추시면 되겠죠. 자, 저희는 함수 6개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간일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관리 코드 네 번째 글자가 자, 관리 코드 네 번째 글자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네, 이렇게 관리 코드의 이 네 번째 글자가 1, 2, 3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 그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화요일부터 토요일이라는 글씨, 그 외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는 글씨를 이곳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함수는 if와 mid를 줬습니다. 자, 우리 if는 논리 함수라고 했죠?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았을 때 표시할 값, 맞지 않았을 때 표시할 값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고, mid는 특정 위치에 있는 문자를 추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서 표시할 거니까 그것을 나타내주는 함수를 먼저 부르셔야 되겠죠. 자, 커서는 반드시 첫 번째 셀에다가 I5셀을 찍어주시고 함수 마법사 fx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범죄는 모두로 가서요. 함수 이름의 첫 글자 i를 이용해서 검색합니다. 자, if 함수를 불렀고요. 자, if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을 작성하시는 거고요. 제가 여기다 하나 더 조건은 하나밖에 들어올 수 없다. 거기에 비교 연산자를 포함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 그 조건에 맞는 경우에 true에 표시한 결과를 나타낼 거고 그렇지 않다면 false에 표시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는 결과값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우에는 true, false를 미리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true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1이면 화, 토, 그 외에는 월, 금. 네, 그래서 결과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true에다가 화, 물결, 토. 그리고 탭키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큰 따옴표로 문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나머지는 월부터 금. 입력하시고 탭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결과 중에 하나가 찍히는 거죠. 맞았을 때는 true, 맞지 않았을 때는 false가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윗줄 로지컬에 올라와서 조건식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관리 코드는 총 6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관리 코드가 1이냐라고 한 자리만 가지고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 코드에서 한 자리만 가져와서 물어보셔야 되겠죠? 자, 로지컬 테스트 첫 줄에다가 함수 추가할 때 우리 요 이름 상자가 최근에 사용한 함수로 바뀌었죠? 자, 화살표 눌러주시고 혹시 최근에 쓴 거에 미드가 있다면 누르시고요. 없다면 함수 추가에 가서 아까 검색하셨던 방법 그대로 함수 이름 첫 글자 미드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미드는 입력하는 곳이 세 곳이죠. 자, 텍스트. 어디에서 어떤 텍스트를 추출할 건지, 추출하고 싶은 텍스트가 들어있는 그 텍스트를 달란 얘기예요. 저희는 이 첫 번째 행의 개간일이 궁금한 거죠. 그럼 항상 함수를 하실 때도 제가 그 첫 번째 행에 대한 이 데이터를 갖고 작업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관리 코드는 바로 첫 번째 행에 있는 B5가 되겠죠? B5에서 텍스트를 가져올 거다. 지정해 주시고 스타트 넘버는 문제에 써 있어요. 네 번째 글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왼쪽에서 left와 mid는 왼쪽에서부터 검색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자, 스타트 넘버 4가 들어올 거고 자,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넷 바로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까지 가서 넘버 캐릭터. 몇 개의 문자를 가지고 싶냐? 가지고 올 문자, 자릿수를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는 1이면이라고 했어요. 즉, 한 자리만 갖고 와서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글자 수도 1, 넘버 캐릭터는 1로 지정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까지 가서 하나를 가져와 하면 지금 1이 추출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요 미드에는 첫 번째 코드에 해당하는 네 번째 글자 발이 1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1일 들어왔으니까 그걸 갖고 판정할 수 있도록 비교 연산자를 포함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미드가 끝났으면 수식 입력줄에서 if를 마우스로 콕 찍으시면 함수 화면이 바뀌어요. 제가 함수 이름을 찍을 때마다 화면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자, if를 찍고 첫 줄에 아까 규칙이 있었죠? 반드시 비교 연산자를 넣을 것.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자 하나가 들어왔고 그게 1이면 그랬어요. 같다 1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친구 네 번째 자리가 1인데 제가 1과 같다 했는데 얘가 지금 펄스, 거짓이다. 그래서 거짓에 입력한 결과를 표시하고 있어요. 1인데. 잘못됐죠? 네. 우리는 숫자 데이터에 문자가 하나라도 포함되면 그 친구 문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다 1을 숫자로 쓰시는 게 아니라 양쪽에 큰 따옴표를 해서 이 1이 문자 1과 같다면 이렇게 지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침 첫 번째 게 1인데 문자 1과 같니? 라고 했더니 true로 인식이 됐고 true에 대한 결과값 화토 바로 이 부분이 출력이 되는 거죠. 확인 눌러주시면 작업 끝났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일일이 구하냐? 아니죠. 우리 엑셀에서는 채우기 핸들로 수식을 채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셀을 찍고 오른쪽에 녹색 점 보이시죠? 자,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까만색으로 더하기 표시가 뜹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나머지 수식도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첫 번째 관리 코드를 갖고 했는데 마지막 친구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얘는 자동적으로 행이 이동이 되면서 마지막 관리 코드 네 번째 글씨로 계산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함수의 기본 형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함수는 순위예요, 순위. 자, 순위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죠. 자, 문제에서는 rank.eq 함수 하나만 사용하라고 했고, 순위 구하실 때는 숫자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순위를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문제에서는 대출 도서량, 이걸 갖고 하라고 했네요. 자, 대출 도서량을 이용해서 내림차순. 자, 우리 내림차순이면 0이나 생략하기로 했고, 오름차순이면 오더에다가 0이 아닌 수, 바로 1을 입력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내림차순이니까 마지막 오더는 생략해도 되겠네요. 자, 순위 밑에다가요. 함수 마법사 fx 누르시고 함수 이름 첫 글자 r을 검색해서 순위 구해주는 rank.eq를 검색합니다. 자, 열어주시고요. 뒤에도 보시면 입력하는 곳이 세 곳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는 넘버라고 돼 있어요. 자, 밑에 읽어보시면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라고 돼 있네요. 문제에서는 우리 보고 대출 도서량, 그죠? 이 대출 도서량을 갖고 순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첫 번째 행에 있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행에 있는 대출 도서량 552 몇 등인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친구 바로 552 몇 등인지 궁금하다. 바로 G5셀을 찍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줄로 내려오시면 REF, 바로 참조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자, 혼자 있으면 순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범위에서 순위를 구할 건지 해당 범위 잡아주셔야 되겠죠? 네, 바로 대출 도서량 전체 범위가 됩니다. 이때 반드시 나를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참조 범위는 G5부터 G12 바로 이곳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보시면 G5 552 G5부터 G12 여기서 몇 등이냐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순위를 하나만 구할 거면 이 상태로 확인 누르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따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나머지도 자동으로 구해줘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첫 줄에 있는 이 G5는 550에서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바뀔 겁니다. 아까 행이 이동하는 것을 이 개관일 구할 때 확인하셨거든요. 그래서 클릭 드래그해서 채우기 핸들 하시면 이 친구가 상대 주소로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행이 바뀔 거라는 거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요 친구, 이 친구도 행이 바뀌게 되면 G5부터 G12가 아니라 결국 마지막 친구는 그보다 훨씬 밑에 있는 아래쪽 범위에서 순위를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결과값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REF 이 참조 범위는 모든 친구들 순위 구할 때 동일해요. 그래서 이 범위는 이동하지 않도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키보드 기능 키 중에 F4라고 있습니다. F4키를 눌러서 열과 행을 모두 고정해 주셔야 돼요. 이 달러 기호가 바로 그 기호죠. 예, 바로 G5부터 G12는 내가 순위를 구하는 동안에도 행이 이동되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해 주신 겁니다. F4키가 바로 절대 참조 지정하는 키죠. 자, 그리고 마지막 오던에 써 있는 것처럼 0이나 생략하면 내림. 저희는 내림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텍스트를 뭐 추가로 표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만약 이 위라고 했다면 수식 입력줄 끝에다가 앰퍼샌드 하시고 텍스트 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없어요. 네. 자, 이 친구 하나 구했으니까 나머지는 녹색 점 채우기엔드 이용해서 J12까지만 구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마지막 친구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자세히 보시면 G12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애가 누구냐 했을 때 G12 650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어디서 순위를 구할 거냐라고 했을 때 G5부터 G12가 제대로 설정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F4를 하지 않고 클릭 드래그 채우기 핸들을 하시면 요 마지막 친구 다시 더블 클릭해서 보세요. 요렇게. 자, 앞에 있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애는 자동적으로 내려왔지만 요 범위도 같이 내려오면서 네, 비어있는 공간으로 참조 범위가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요 참조 범위는 이동하면 안 되니까 F4키로 고정했구나. 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랭크가 출제가 되면 반드시 이 참조 범위는 F4키를 한번 눌러서 열과 행을 모두 고정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동일 등수가 나오지 않겠죠. 물론 값이 같으면 동일 등수 나올 수 있지만 올바르게 작성해 주시면 없다고 보실 수 있죠.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입니다. 바로 이 부분. 자, 문제에서 이게 원래 이 문제는 커말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5월달 ITQ에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커마를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가면 좋겠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까 타이핑하면서 문제를 쓰셨잖아요. 책을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자, 이 문제는 도서 보유량. 자, 그럼 도서 보유량을 볼게요. 도서 보유량 이겁니다. 그리고 이 도서 보유량의 평균 이상. 자, 여러분 제가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하면요. 오른쪽 밑에 평균 개수 합계는 자동으로 구해지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평균이 3,70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평균 이상인 거 찾아볼까요? 3,700이 평균인데 그거 이상인 애가 바로 지금 5,500, 4,800, 4,500, 5,200. 얘네가 모두 평균 이상이에요. 제가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그러면 이 도서 보유량에서 도서 보유량의 평균이 3,700인데 그거 이상인 애들의 도서관 수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럼 여기는 4가 찍히면 정답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항상 하려고 하는 거. 나는 도서관의 개수를 구할 거야. 그래서 함수가 여러 개 나오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걸 먼저 보시면 돼요. 저희는 개수 구할 거예요. 그러면 count if와 average 둘 중에 count if가 먼저 나와야죠. 왜냐하면 count if가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 쓰는 거고 average는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저는 평균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이 몇 개인지 도서관 개수를 세려고 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count if가 먼저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첫 글자 C를 검색해서요. count if를 불러요. 여러분 이거 어차피 저희 커말할 때 하실 내용입니다. 커말에도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그동안 ITQ에서 count if 이렇게 하셨잖아. range는 범위고 크리테리언은 조건이다.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그 다음 여기는 조건. 근데 그 조건을 우리가 숫자나 식이나 텍스트 형태다. 근데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게 식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도서 보유량에서 5천 이상 보여줘 하면 조건을 5천 이상 이런 식으로 표시했고 자 주요 활동에서 책 읽기라는 글씨가 몇 개야 라고 할 때는 조건에다가 책 읽기 이런 식으로 숫자 조건하고 문자 조건을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그 조건에 함수식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네요. 도서 보유량 평균 이상 이게 조건이에요. 도서 보유량 평균 이상이 아까 제가 3,700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3,700을 도서 보유량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레인지는 도서 보유량. 범위라고 했으니까 F부터 F11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범위 잡았을 때 평균이 3,700이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 평균 이상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 크거나 같다 이상 표시해 주시고 아까 평균이 3,700이라는 걸 제가 확인시켜 드렸으니까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3700 그리고 제가 조건을 다 쓰고 나면 탭키를 눌러왔거든요. 예, 탭키를 딱 눌러주시면 얘가 조건으로 인식을 해서 너가 잡아준 도서 보유량에서 3,700 이상은 4개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뭐? 이 3,700은 내가 직접 계산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 3,700만 지우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부등호하고 그 텍스트 양쪽 큰 따옴표는 그대로 놔두시고. 자, 문제에서 평균 이상이야. 근데 그 평균을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평균이라는 에버리지 함수가 대신 구해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에버리지를 쓰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함수는 양쪽에 큰 따옴표로 감싸시면 이렇게 텍스트 처리돼 버려요. 그럼 함수가 제 기능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큰 따옴표 바깥쪽에다가 에버리지를 쓰셔야 돼요. 근데 또 잘 생각해 보세요. 바깥쪽에다 에버리지를 썼다고 해서 얘하고 연결이 될까요? 우리는 평균 이상이야 라고 해서 두 개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순위 구할 때도 텍스트를 뒤에다 표시해라 라고 하면 제가 식과 텍스트를 연결할 때 앰퍼샌드를 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함수하고 요 앞에 있는 조건하고 연결하실 때는 똑같이 연결 연산자 쓰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Shift 7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앰퍼샌드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주는 에버리지를 여기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함수가 카운티프가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거는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죠.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눌러주시고 에버리지를 찾겠습니다. 함수 추가 가서 평균 구해주는 에버리지를 찾았어요. 확인. 네. 그럼 에버리지는 누굴 갖고 평균 구할까라고 물어보겠죠? 자, 나는 도서 보유량의 평균을 궁금해. 그래서 범위는 F부터 F12. 아까 제가 3,700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3,763입니다. 도서 보유량을 잡아줬더니 평균을 구해주네요. 자, 그리고 에버리지가 끝나면 카운트 if에 가서 제대로 조건이 인식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수식 입력줄에서 카운트 if를 딱 찍고 봤더니 보세요. 아까 제가 3,700 이상이야 라고 썼었는데 지금 좀 더 정확하게 3,763.125 이상이야 라고 이렇게 평균 이상이 몇 개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시를 들어서 평균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넣었거든요. 여러분들 커말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ITK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늘 크거나 같다 3,700하고 탭키를 눌렀을 때 이미 이제 얘가 조건으로 인식이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3,700만 지우고 요 큰 따옴표 밖으로 나가서 평균을 구해주면 되는데 앞에 있는 이 조건과 뒤에 있는 함수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가운데 앰퍼스 이렇게 외우시면 요 구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결국 만들어냈죠. 3,763 이상이요. 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 안에서 평균 이상이 몇 개야 했을 때 4라고 나오고요. 문제에서는 표시를 한 개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식 입력줄 맨 끝에다가 한 번 더 연결 연산자 넣어주시고 표시할 텍스트를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여러분 이거는 커말 쉬운 문제예요. 근데 5월달 기출에 ITQ 엑셀에서도 조건을 식으로 넣는 게 출제가 됐어요.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반드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